바람이 지나는 길 너와 나 손잡고. 산다는 것이 뭐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삶의 방법을 만들어 놓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은 삶의 방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그 방법을 깔아놓은 터가 있는데요. 그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방법을 깔아놓은 판 위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들은 지금 어떤 삶의 방법을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다가 깔았을까요? 우리는 대충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판이 있고 그 판에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정치를 하는데 정치 원리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서양 근세 철학에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 사람들이 서양 근세 철학을 바탕으로 한 판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판이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인간성 상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성 상실이 되면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잘 보시면 괴물들이죠. 괴물들. 이 괴물들이 왜 이렇게 괴물이 되었느냐? 이것이 금고로 보이죠. 돈 넣어놓는 금고. 이 괴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돈 하면서 괴물이 된 거죠. 그래서 그냥 괴물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 그림은 또 어떨까요? 이 근육질을 자랑하는 사람들인데요.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은 또 그 앞에 사람을 따라갑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 몸이고 근육인데요. 그 중에서 아마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겠죠. 드러내놓고 갑니다. 근데 제일 앞에 사람은 머리가 없습니다. 골이 빈 거죠. 정신이 없어진 거죠. 바로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저는 여기다가 이제 바보들의 행진 이렇게 썼는데요.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판이 무슨 판이냐? 서구 근시에 등장한 이론과 사상입니다. 서구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구한말에 우리의 지식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도록, 받아들이지 말라고 절규를 했습니다.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면 짐승이 된다. 오랑캐가 된다. 그런데 우리들은 서양이 앞서가기 때문에
서양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야 세상살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경계한 사람들을 우리가 뒤떨어지게 된 원인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나요? 그분들이 말한 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짐승이 되었을 뿐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짐승 수준입니다. 짐승을 우리는 동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성을 잃어버린 오랑캐를 우리는 짐승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서구 근시에 등장한 이 이론이 절대 진리라면 당연히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고 그 진리에 바탕을 두고 살아야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된 이론에 사기를 당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기를 당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데요. 제일 빨리 알아채리는 것은 돈을 사기당할 때입니다. 근데 지식을 사기당하는 것은 알아차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사기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사기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 사기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들은 사기당했다고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사기를 당하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판이 되어 있는 서구 근시의 이론과 사상이 왜 잘못됐는지 우리가 따져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현재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가나요? 미래를 향해서 가겠죠. 과거에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갑니다. 사람마다 가는 길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무언가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예외가 있을까요? 예외가 없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들었습니다. 진리는 변한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목적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건데 어떻게 갈 거냐? 여기에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무슨 조직을 계모임을 하는데요. 써죽회라는 모임을 합니다. 쓰고 죽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모여서 돈 쓰는 그런 모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억울하지 않게 세계 곳곳을 샅샅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 덜 억울하겠지. 또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곳곳에 다니면서 먹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웰다잉 운동이라는 걸 하는데요. 잘 죽어보자. 그래서 이 관에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요. 유언장을 써보기도 하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죽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죠. 이것은 너무나 비참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사기를 칩니다. 죽은 뒤에 좋은 세상으로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요. 극락을 이야기하는 사람, 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거는 제가 좀 예를 들었는데요. 양계니우 투입해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건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두 마리의 진흙소가 다투면서 바다로 들어간다는 거죠.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투면서 살아갑니다. 경쟁이 치열한데요. 공통적으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것을 진흙으로 만든 소가 다투면서 바다로 들어간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다에 들어가고 나면 진흙소는 녹아 없어지죠.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합니까? 아무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다로 들어간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이기기 위해서 싸움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뭔 소리냐 하면 안수정등이라는 설화가 있는데요. 코끼리가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망을 가는데 이 낭떠러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물같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당도했습니다. 코끼리는 뒤에서 따라오는데요. 넝쿨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매달렸습니다. 이렇게요. 매달려가지고 보니까 이제 피했다고요. 코끼리한테 피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독사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물리면 이건 바로 죽는 거죠. 그래서 안 물리려고 열심히 피하고 있는데 여기에 벌집이 있어가지고요. 꿀이 똑똑똑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 먹으니까 달콤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쥐라는 놈이 와가지고 요 넝쿨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세월이라는 쥐가 잠시도 쉬지 않고 내 남은 여생의 생명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몇 푼 벌었다는 꿀맛을 보는 거죠. 무슨 이 회사에 가서 승진됐다, 또 한 자리 했다, 이게 다 벌집에서 떨어지는 꿀입니다. 거기에 현혹이 돼서 그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브라드 쇼라는 사람이 묘비병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요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왜 이럴까? 우리의 인생이요. 서구 이론에 우리가 사기당해서 그렇다.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을 얻으라 이런 말을 했죠. 석가모니는요. 불생 불멸의 진리를 얻으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판단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서구 근시의 철학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사기치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오늘날 학교 교육에서 공자, 예수,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 진리가 아니다.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죠. 그 사람들이 사기꾼일까요? 공자가 사기꾼인가?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리들이 삶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서구 근세 철학이 잘못된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이론으로 사는 것이 뒤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엉망이 되어버린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을 바꿔야 됩니다. 삶의 판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긴 혼란이 일어나고요. 그 혼란 끝에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한 뒤에 어떤 철학이 나와주면 그 철학을 통해서 판을 바꿀 수가 있는데 아직 그 철학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철학이 나와야 될지
짚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